자, 이제 계약 해제, 해제 목차, 해제권의 발생 원인, 법이 정한,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해제권 행사, 불가분성,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 해라. 해제 효과, 처음부터 소금 무효, 받은 거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 채무 불이행 효과죠.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해라. 자, 이제 갑니다. 해제, 소급 무효, 해지, 장래 무효. 자, 합의 해제는 일단 마지막에 올게요. 자, 넘깁니다. 해제권의 발생 원인. 당사자의 약정으로 해제할 수 있는 약정 해제권이라는 게 1번에 있고, 중요한 건 법정 해제권이죠.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자, 약정 해제는 뭐냐? 갑이을한테 아파트 팔면서 나 혹시 이민 가게 돼서 파는데 이민 안 가게 되면 해지할게. 당사자가 특약을 걸어놓죠. 그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는 힘, 이게 약정 해제예요. 자, 법정 해제. 하나는 이행 지체, 하나는 이행 불능이에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자, 지체. 바로 해제는 안 돼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한 번은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행 지체인데도 최고 안 해도 되는 경우 법조문 2개, 동그라미 2번하고 오른쪽 3번이에요. 자, 왼쪽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이 지체물을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즉 의리 잔금 안 주겠대요. 그러면 독촉할 필요 없겠죠?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자, 오른쪽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대요. 빨리 머릿속으로. 정기행위, 시간 엄수계약. 결혼식 2시까지 꽃이 안 들어오면 나는 꽃배달 회사에 전화해서 꽃 보내지 마세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자, 이때 해지 의사표시 꽃 보내지 마세요. 해지 의사표시는 있어야 돼요. 이 경우 해지 의사표시 없이 바로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전화는 해줘라. 자, 왼쪽 2번의 기억 별 3개 하시고, 자, 이거 합니다. 이행 거절 의사표시와 관련 대본 판례예요.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의리, 나 잔금 안 줍니다. 이행 거절 의사를 갑한테 표시했어요. 그런데 하루 있다 다시 의리 갑한테 전화해요. 내가 어제 잔금 안 준다고 했는데 그거 거두어드립니다. 거절 의사표시를 적법 철회했다면, 철회했죠. 그러면 거절 의사표시 했다가 거두어드렸죠. 그럼 거절 의사표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칙대로 갑은 한 번은 독촉하고 해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절 의사표시 철회에 관한 대본 판례예요. 자, 기억.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자, 이행 거절 의사 표시했다가 철회 거둬들였죠. 그럼 이제 원칙대로 이제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는 없다. 최고하고 해지해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이 자 괄호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둘 다 나오니까 훈련해야 돼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는 없다. 그 얘기는 최고한 후 해지해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다. 자, 오른쪽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계약 체결 후 갑이 채무자 규칙 사유로 날려버렸을 때 이게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자, 1번 2번이 아주 잘 나오죠. 이행불능은 독촉할 필요가 없죠. 건물이 날라갔으니까 최고 필요 없다. 두 번째,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행불능은 이 2개가 아주 잘 나와요.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다. 자, 3번 흘러갑니다. 한번 이해하면 돼요. 갑을 매매계약 체결 후 갑 왼쪽 매매목적물 건물에 누군가 가압류 등기를 박았어요. 자, 이때 매수인 오른쪽 놈은 이 가압류 등기가 박히니까 갑, 너 임마 계약 위반이야. 나 해지할 거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매매 목적물에 누군가 가압류 등기를 박은 게 매도인 갑의 계약 위반이냐? 계약 위반 아닙니다. 갑은 아까 했죠. 가압류 등기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가압류 등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매도인 갑의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계약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오른쪽 놈 매수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요. 맞는 지문. 자,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해제가 안 됩니다. 채무불이행의 채무는 주된 채무불이행이에요. 협력 채무와 같은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자, 4번.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해제. 이거 한 번 나서 30년 동안. 내가 아파트를 팔았는데 아파트 값이 폭등합니다. 5억에 팔았는데 3배가 올라버렸어. 그러면 나는 을한테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서 나 못 팔아. 해제할 거야.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봐요.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어쩌자는 얘기요. 아파트 값 오르니까 나 안 팔아 하면 계약이 나 만날 계약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지가가 폭등, 아파트가의 폭등해도 당사자는 계약했으면 계약한 금액이 넘겨야 돼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값 올랐다고 해서 해지 못합니다. 재수 없는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계약금 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약금 해제만 가능하지. 매매계약 자체 계약금이 안 걸려 있다면 해제,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있다는 건 안 돼요. 사정 변경. 자, 최고 필요 없는 거 정리. 1번, 2번. 미리 이행 거절 의사 표시. 2번 정기행위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이 두 가지만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이행불능 최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매매에서 담보책임 내용 중에 해제 손해배상이 있죠. 담보책임에 따라 해제할 때도 최고 필요 없습니다. 그때 다 소유권을 못 넘겨주기 때문에. 타인권리 매매.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전부 타인권리 병걸 팔아서 불발라서 못 넘겨주죠.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불능의 개념이에요. 그래 담보책임 해제도 최고 의미가 필요 없습니다. 최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괄호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이미 날아가 버렸죠. 불능이에요. 불능. 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자, 약정 해제 사유. 이미 나가게 되면 이거 이행지체만 최고가 나와요. 지체 아니죠? 바로 최고 없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최고 필요 없는 게 이 5가지예요. 1번, 2번, 3번은 우리 법문 중에 했고 4번 담보책임에서 나온 해제 불능의 개념이에요. 불능의 개념이 할 수가 없죠. 해제 최고 필요 없고 약정 해제 사유 발생하면 이거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죠. 최고는 어디서만 나와요? 이행 지체에서만 나와. 너 왜 안 주니? 빨리 이달 말까지 줘. 그래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가 필요 없어.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자, 해제권 행사. 해제권 행사 불가분성을 해야 돼. 2번을. 자, 1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서명구도 명시묵시 다 가능하다. 세트. 자, 해제 의사표시는 도착을 전제로 철회하지 못한다. 3번 해제합니다. 취소합니다. 상계합니다. 단독행위니까 원칙 조건기한 붙이지 못한다. 단 해제는 기억 예외가 있어요. 너 이달 말까지 잔금 안 주면 나 따로 해제 의사표시 안 할 거야. 그 시점에 해제된 걸로 보자. 이와 같은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걸로 가요. 자, 불가분성은 엄청 잘 나옵니다. 어느 한쪽 또는 쌍방이 여러 명. 자, 해제 어떻게 해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하세요. 전부가 다 해야 되고 전부한테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억. 상대방이 수인, 그중 세 놈 중 한 놈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전부한테 해줘야 되니까. 자, 2번도 외워야 돼요. 왼쪽 매도인이 A, B, C 세 놈입니다. 세 놈 중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불가분성이에요. 너만 소멸, 우리는 안 소멸이 아니라 함께 소멸한다. 불가분이에요. 함께 운명을 함께 합니다. 당사자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 옆에 놈들한테도 같이 소멸. 이 느낌 가지시 외우는 거예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라. 한 놈한테 소멸했다. 다른 당사자 옆에 놈들 B씨한테도 같이 소멸.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해제 효과. 소급무효 받은 거 돌려줘. 원상회복 의무.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소급무효. 2번 갑을 매매가 해제되면 상대방 을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왼쪽 놈 갑한테 당연 복귀.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넘어간 부동산 물권은 당연 복귀. 물권법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자, 해제와 삼자 보호. 자, 이제 이걸 해야 되죠. 이놈 해제에서 여기가 넘버원이에요. 여기가 넘버원입니다. 보호되는 삼자 인놈 아닌 놈 구별하는 거. 자, 을이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준 상태에서 갑이 을 잔금 줘
몇 번 채우고 가다가 안 주니까 이 시점에 계약 해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해제하면 8월 5일 날 해제했지만 거슬러 올라가죠. 처음부터 이 매매는 소급 무효가 돼요. 자, 그러면 을 만약 등기가 박힌 상태다. 매매가 해제로 무효가 되니까 을 등기 무효, 무효 등기니까 말소 대상, 갑은 복귀한 소유권으로서 들이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법조문이 계약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을의 잔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기 전에 그 사이에 3자 병이 태어나 있다면, 병이 을로부터 돈 주고 사서 등기를 박아놓은 3자가 있다면 이 3자를 보호해주는 법 규정이 있더라. 그게 3자 보호 규정이에요. 해제와 3자 보호. 동그라미 1번. 계약 해제에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병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 법 조문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그 사이 병이라는 3자가 태어나 있으면 갑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병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이 법 조문 때문에. 그런데 갑은 열받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적법한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왜 병이 태어나면 나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 법은 이놈을 보호해 주느냐. 갑은 통정 허위 표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적법한 해제권 행사했죠. 그런데도 3자 병이 태어나 버리면 병을 보호해 주는 거고 3자 보호해주고 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법이. 그래서 대법원이 해제하기 전에 태어난 모든 3자를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 박은 놈만 보여준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새로 거래해야 되고 반드시 뭐 해라? 이놈이 중요해요. 해제 전에 거래해야 되고 등기를 박은 이놈 병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놈 1, 2, 3, 4 4놈,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1, 2, 3, 4 6놈, 아니 5놈, 5놈이에요. 1번이 두 놈이거든.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 애우는 게 아니라고. 자, 봐요.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 을로부터 새로 거래해야 돼요. 거래만 트면 안 돼. 등기를 박아야 돼. 등기만 찾으면 돼.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병이란 놈이 이놈이 등기 박았구나, 가등기 박았구나, 가압류 등기, 부동산 동그라미 가압류 등기, 집행은 등기 박았구나. 너는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임차에서 대항력을 갖췄구나. 등기 박은 거하고 같은 효과죠. 그래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놈이 효요. 갑이 해지하기 전에 거래해야 되고 소유권 등기 박았구나, 가등기 박았구나, 부동산의 가압류는 등기가 돼요. 부동산 동그라미 하고 부동산 가압류 나오면 너는 등기 박은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자에 해당하는 놈은 쉽습니다. 1, 2, 3, 4 다 별 3개 하시고 3번은 왕별이에요. 3번 기억은 왕별. 자, 1번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이놈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동그라미. 소유권 등기 박았죠? 보호되는 3자. 그 다음에 2번.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박은 놈. 채권 보전 가등기 박았죠? 소유권 등기든 가등기든 너는 등기 박았구나. 보호되는 3자. 3번. 갑이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넘어온 이 부동산. 자, 부동산 동그라미, 가압류 집행 동그라미. 부동산 가압류는 이 집행이 등기 박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등기란 말이 부동산 안 나와요. 집행으로 나오거나 그냥 부동산 가압류한 채권자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어디에 동그라미라? 부동산. 부동산 가압류는 무조건 등기했다는 걸 전제로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은 가압류 등기가 박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등기 박았구나. 가압류 등기 박았구나. 보호되는 3자. 자, 기억으로도 나와요. 매도인 갑은 갑을 매매계약에 의해 채무자 책임재산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해 해제 소급여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심 단어를 뽑아내봐. 해제로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는 3자,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찾아내는 지문이에요. 이 동네에요. 그러면 어디에 동그라미 할 거야? 있다 없다 판단할
중심, 부동산, 감유. 여기 동그라미 해봐요. 부동산, 첫 번째 쪽 오른쪽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감유한 놈이죠. 그러면 부동산 동그라미, 감유한 놈, 감유 동그라미. 그럼 이 단어만 뚫어지게 봐봐. 너는 어디에 감유 들어갔대요? 부동산에 감유 들어갔죠. 그러면 부동산을 감유한 채권자라는 얘기는 등기 박은 걸 전제로 한다겠어. 따라서 이놈은 보호되는 삼자니까 나는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없다로 끝나야 돼. 왜? 이놈한테 나는 들이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중심을 찾아내야 되는데 주어예요. 주어. 매도인 왼쪽 놈 갑은 이놈한테 들이댈 수,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겠죠. 주어 소수로 잡으면. 근데 상대방이 누구예요? 내가 갑이 해지하기 전에 부동산에 감유 들어간 채권자 이놈이죠. 그러면 너는 부동산에 감유했으니까 결국 3번 본문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감유는 등기 박은 놈이니까 나는 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들이댈 수 있다 하면 정답 지문, X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답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셔야 돼. 기억까지 해야 3번 지문이 온전하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 임차에서 대항력을 갖춘의 동그라미 하겠죠. 대항력 갖췄구나. 결국 등기, 가등기, 부동산 감유 등기, 대항력 갖췄구나. 이 단어들이 뜨면 보호되는 3자. 하지만 3자 아닌 놈. 자, 3자 아닌 놈 봐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와 우리 시험에. 해지하기 전에 매수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 다음 해지하기 전에 임대세 들어갔으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구나. 등기 안 했죠? 대항력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자, 2번, 3번, 4번 왕별. 2번, 3번, 4번 이놈이 왕별이에요. 자, 봐요.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의 동그라미. 채권을 양수한 놈. 해제 전에 계약상 또 채권의 동그라미. 채권을 감유한 놈. 자, 이 두 놈은 아파트를 샀대요. 아파트에 감유 들어갔어요. 아니면 채권 샀고 채권에 감유 들어갔어요. 채권이에요. 아까는 목적물을 매수해서 등기 박았죠. 자, 채권의 동그라미. 여기서 중심은 채권이에요. 채권 샀고 채권에 감유 들어간 놈은 채권은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등기하지 않은 놈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이 두 놈은. 자, 뭘 외우느냐? 채권은 등기가 안 된다. 이걸 외워요. 뿌리를 외워. 뿌리를. 채권 사고 채권에 감유 들어간 건 채권의 동그라미 하고 너는 채권 샀고 채권에 감유 들어갔다고 채권은 등기가 안 돼. 너는 등기를 못 박았겠구나. 등기 못했으니까 보되는 3자는 아니다. 자, 4번 갑니다. 갑을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매수인 오른쪽 을로부터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병. 자, 그러면 자 봐요. 여기 봐봐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그러면 매매니까 갑을 읽고 뭐서 그래 봐요. 갑을 토지 매매. 매수인 을로부터 토지를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이놈은 건물을 샀잖아. 자, 봐요. 토지 매매가 해제됐는데 토지 매수인 을로부터 토지 매수인이 이 땅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놈이요. 자, 등기했어요? 등기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보된 3자인데 이렇게 가도 되고. 자, 무조건 보된 3자가 되려면 등기라는 두 글자가 보여야 돼. 근데 여기서는 매수했단 말만 있고 등기했단 말이 없죠.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놈은 등기를 박아도 보된 3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렇게 가도 돼. 너 등기 없구나. 이렇게 돼. 근데 그건 등기를 박았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이게 진정한 이유는 아니에요. 이건 언밸런스 때문에 그래. 토지가 해제됐는데 이놈은 을로부터 토지를 사면 보호되는 3자인데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산 놈이라 등기 박아도 보호 안 돼요. 자, 이해시켜 드릴게. 갑을 토지 매매예요. 토지를 팔았어. 자, 그런데 을이 잔금을 안 주는 상태에서 잔금 지체한 상태에서 갑을 꼬십니다. 갑! 에이, 굳이 그 얘기 안 할게. 그냥 잔금 안 주는 상태 건물 올려요.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 안 주는 상태에서 건물 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갑이 나중에 해제해버리면 토지 돌려줘야 할 남의 땅에 건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지체한 매수인이 토지에 건물 올리면 안 돼. 올렸다는 얘기지. 결국 잔금을 못 주니까 매도인 갑이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들이 신축한 건물을 병이 샀다는 얘기요. 매매로. 이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들이 신축한 건물을 병이 샀다는 얘기예요. 이놈은 건물 사서 등기 박든 안 박든 등기 박아도 결론이 똑같아요. 자, 왜 그러느냐? 자, 봐요. 토지 매매가 해제됐는데 매수인 신축 건물이 태어났다. 올려서는 안 될 건물 철거당해요. 이 건물을 위한 30년짜리 법정상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왜? hir시니까. hir시는 법정상권 성립하잖아. 법정지상권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건물은 철거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철거될 건물 관련자는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 갑에게는 들이댈 수 없는 거 혹시 기억나요? 철거될 건물 관련자, 이 건물에 전세에 살든 대학역에 있는 임차인에 살든 건물 유치권자든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 갑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거될 건물은 철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놈은 토지 소유자인 갑한테 들이댈 수 없어. 보호되는 3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 시험지문 다행히 매수로만 두고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 등기 안 돼 있구나. 보호되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고 언밸런스로 하면 돼. 토지가 해제됐는데 이놈은 토지를 산 놈이 아니라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샀구나. 언밸런스. 토지 건물은 언밸런스 그려놨죠. 언밸런스를 하면 소수로는 아니다로 끝나야 돼. 아닌 놈으로. 그래서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하면 돼요. 첫 번째 토지가 해제됐죠. 그런데 이놈은 원로부터 토지를 샀어요.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샀구나. 등기 박았다는 얘기도 없고 언밸런스가 일어났구나. 너는 보호되는 3자? 아니다. 그래서 외워버려요. 토지가 해제됐는데 매수인 신축 건물을 샀다고 언밸런스? 아니다. 보호되는 3자? 아니다. 등기했다는 얘기도 없죠? 아니다. 등기 안 돼 있어요. 결국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려면 등기, 가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 대항력 갖췄구나. 이 단어들이 떠야 보호되는 3자. 나머지는 등기란 말이 없다고. 그죠? 채권 양수인, 채권 가압류한 여기도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등기 두 글자만 찾으면 돼. 아, 등기라는 두 글자가 안 보이네. 다 보호되는 3자 아니에요. 아, 쉬워. 민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 답이 있잖아. 뿌리만 알면 돼요, 뿌리만.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라 등기 안 했네? 못 했네?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네? 등기했다는 얘기가 없네? 근데 앞에 놈은 등기했네? 가등기했네? 그 이거 넣어야 돼. 부동산 가압류 집행, 집행이 등기라고. 등기. 그 다음 대항력 갖췄죠. 등기했네? 보호되네. 여기는 등기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자, 하나 더 해야 돼요. 그 위로 가요. 3자 권리하지 못한다. 왕별 판례. 자, 이놈 할 거야. 이놈. 어디냐? 해제와 3자 보호 위에 동그라미 2번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3자가 되기 위해서 된 판례예요. 해제된 이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 자 전에 동그라미 갑이 해제하기 전에 새로 거래해야 되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로 완전한 권리 취득한 자 이놈만 보호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여기에요. 갑이 해제하기 전에 새로 거래터라 등기 박아라. 그게 동그라미 2번 별 3개. 이제 동그라미 3번 왕별 동그라미 3번. 자 봐요. 지금까지 보호되는 3자는 갑이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거래 투고 새로운 이해관계 그 다음에 등기까지 박아야 보호되는 3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 왔어요. 병이란 놈이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후 병이란 놈이 이때 사는 거예요. 매매로. 등기 박아요. 자, 이 병은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해제한 후 새로 거래토고 등기 박은 놈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 기존 판례에 따르면 해제 전에 거래투고 등기 박아야 보호되니까 갑은 판사님 이 자식은요 제가 해제한 후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요건 탈락이죠.
내가 이기겠죠 주장했지. 근데 대부분은 고민에 빠진 거야. 이놈은 갑의 해제 사실을 모르고 샀다는 얘기예요. 해제 후. 왜? 갑이 해제인데 어떻게 할 거요? 이놈이 아직 말소등기를 하기 전이라 을이 소유자로 믿고 갑의 해제 사실을 모르고 소유자로 믿고 산 삼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민에 빠져요. 비록 갑이 계약을 해지한 후 거래했지만 이놈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놈이야. 그러면 대부분이 아이고 갑 미안해 이놈까지 보호해줘야겠어 미안해. 그래서 해제 후 거래한 놈이라도 해제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나와요. 한글로도 모르고 산 한자로 해야 돼요. 선이라면 보호. 하지만 해제 사실을 알고 산 악이라면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악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는 거예요. 해제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 3번 왕별. 해제된 계약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해서 자 해제 후 동그라미 갑이 계약을 해제한 후 을이 말소 등기하기 전에 새로 거래한 삼자는 누구만 보호? 선의의 동그라미 선의만 보호. 선의만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만 보호. 그럼 때 저거요. 악의는 보호되지 X. 그래서 자 봐요. 해제 후 을이 말소 등기하기 전에 서로 거래한 이놈은 선의만 보호. 이렇게 추가 필기하는 거요.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선의만 보호. 이걸 장난쳐요.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새로 거래한 놈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보호된다. X. 선의만 보호. 왕별이요. 왕별.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해제와 보호되는 삼자 이게 우리 기출 100%는 없지. 뭐 안 중요한 거 한두 개는 있겠지. 근데 이것만 알면 다 맞춥니다. 자, 원상회복 의무 돌려줘라. 2번 원상회복의 범위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외웁니다. 받은 이익 전부의 동그라미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하고 반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해지는 무효가 됐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줍니다. 그래서 나온 법조문 이놈이에요. 돌려줄 게 돈이라면 금전이라면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전부 돌려주랬죠. 그러니까 원금이라면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3억 돌려줄 때 받은 그날로부터 이자 계산해서 돌려줘라. 받은 이익 전부. 그 법조문이에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계산해라. 받은 날로부터 이걸 장난쳐요. 받은 그날로부터 다음날 이렇게 장난친 적이 있어. 그날 액수 그런 식으로. 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아니야. 봐봐요. 갑을 중도금으로 3억 받았어. 갑을 해제했어. 그러면 3억 돌려주고 우리 건물 받았어. 건물 돌려줘야 돼요. 자 대금에서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요. 자 그러면 을은 목적물에서는 월세가 나오죠. 건물만 돌려주면 돼야 안 돼요? 월세 상당액도 돌려주라 얘기예요. 설사 이놈이 선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과실 안 돌려줘도 됩니다. 그 법 좀 기억나죠? 해제의 경우는 그 조문이 작동이 안 돼요. 해제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은 이자 가산, 목적물은 과실 가산. 그래서 그 밑에 있어요. 기억. 선의의 매수인, 선의 점유자라도 건물 돌려줄 때 과실 함께 돌려줘라. 선의 점유자라서 과실 반환하지 않는다. 그 점유권 규정이 작동되지. 이해됐나요? 안 와요. 그 동네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 안 돌려주잖아요. 근데 해제 동네에서는 무조건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까지 반환합니다. 여기 있네.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 반해라. 돈은 이자 가산, 목적물은 과실 가산. 그 말이에요. 그 말. 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법조문 3개가 작동되지 않아요. 선의 점유자도 과실 취득 못해요. 과실 돌려줘라 이렇게 외우는데 해제는 과실도 돌려줘라. 이유 전부 돌려야 되니까. 금전은 이자 가산, 목적물은 과실 가산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3번이 잘 나와요. 받은 그날부터 이자 가산내라. 자,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1번의 기억. 그러니까 법조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항상 마지막 소설에 긍정을 꽂아버리면 같은 말이 돼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다 했어요. 그 밑에는 안 중요해요. 자, 합의해제 갑니다. 합의해제. 합의해제 145페이지. 앞으로 가요. 앞으로. 첫머리죠. 해제해지 오른쪽 145페이지 맨 밑에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뭐예요? 갑과 을이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라 합의하에 계약을 쭉 내는 거예요. 그 합의해제는 합치 계약입니다. 계약. 그 다음 2번 합의해제 효력은 갑과 을이 합의한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법정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민법 법정해제 의사표시 하나짜리죠. 법정해제 민법 규정이 작동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기억, 니은, 왕별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합의해제의 경우 금전 돌려줄 때 아까 이자 가산하라겠죠. 법정해제는. 근데 여기는 작동이 안 돼. 그래서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금전 돌려줄 때 이자 가산 의무는 없다. 완전히 외워요. 완전히. 이자 가산 의무 없다. 그 다음 니은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세 개 중. 합의해제의 경우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해제든 나중에 배울 계약금 해제든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닌 경우는 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정답 지문이에요. 니은하고 기억이 우리 기출이든 다른 시험 기출이든. 자, 3번 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 3번은 하지만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3자 보호해주는 이 법조문은 작동된다. 그래서 합의해제로도 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기억, 니은은 작동이 안 되지만 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3자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합의해제로도 병이 태어나 있다면 병한테 들이대지 못한다. 그래서 3번으로도 나오고 기억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4번 세트죠.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을 거고. 자, 5번 갑과 을이 합의해제했어. 근데 마음이 바뀝니다. 오, 우리 괜히 합의해제한 것 같아. 그러면 되살리면 돼요. 합의해제한 걸 무효 없애버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도 가능하다. 자, 이것도 범전적이 떴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정, 특약, 유효. 됐죠? 못할 게 없어요. 계약 자유원칙을 알아야 돼. 계약 자유원칙. 계약법은 계약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당사의 특약 다 가능, 약정 다 가능.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합의해제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항상 계약 자유원칙을 생각하세요. 자, 강론 갑니다. 강론. 매매. 자, 매매 목차. 매매 계약 성립에서 계약금 계약 봐야 되고 일방계약. 그다음 매매계 효력 법조문. 그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다음 돌아와 환매. 가장 중요한 게 계약금 담보 책임. 세 번째 환매. 이렇게. 자, 안 중요한 일방계약 살짝 보기 전에 매매.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서로 약정함으로써 매매 성립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이다. 자, 재산권 이전. 재산권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겠죠. 5번 매매 대금은 반드시 금전의 하나입니다. 만약 금전 아닌 재산권이면 교환이 돼버려요. 그 매매 대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한 번 나왔어. 자, 매매 성립. 1번 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 확정 방법 또는 기준만 정해져 있다면 괜찮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총칙에서. 성립 당시 확정될 수렵이다.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만 계약할 때 해놓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일방예약. 일방예약은 자, 개념. 일단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예약을 걸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본계약 체결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그럼 일방예약이 뭐냐? 갑과 을 쌍방중
어느 한 놈한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이 한 놈한테만 있어요. 이걸 일방예약이라고 해요. 2번이 중요합니다. 일방예약은 예약에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인데 예약이니까 미리 한 계약인데 언제나 채권 계약이라는 것. 자, 예약은 잘 모를 때는 일방예약으로 추정합니다. 왜? 법조문이 예약은 형태가 4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일방예약만 규정이 나서 그래요. 자, 4번 잘 나옵니다. 일방예약은 개념이 저기예요. 동그라미 1번. 일방예약이란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당사자 갑을 두 놈 중 어느 한 놈만이 이 권리 갖고 있는 경우를 일방만이 갖고 있다. 일방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껴졌어요? 느끼라고 했어. 민법은 느껴야 돼. 자, 일방예약 개념 어디 있어? 일방예약 어디 갔어? 일방예약 없어. 일방예약. 자, 일방예약의 개념은 자, 이렇게 읽으라겠어요. 뒤부터 읽으라겠어.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두 놈 중 어느 한쪽 놈만 갖고 있는 경우 일방예약이라고 한다. 예약이니까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완결 의사표시 이게 바로 형성권 행사예요.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저 법조문 제1항 이게 잘 나와요. 일방예약은 완결권자가 매매 완결 의사를 표시한 이때 본매매 성립 본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본자를 넣어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완결권자 만약 을이라면 을이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게 완결권 행사 완결 의사 표시 같은 말. 자, 그러면 5번 6번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될 거고 그게 동그라미 5번이고 자 6번 완결권 행사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너 완결할지 말지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줘 물어볼 수 있고 그런데 갑이 정한 기간 내에 연락이 안 와. 그러면 항상 거절 또는 효력을 잃는다로 끝나요. 항상 연락 없으면 생각이 없으니까 해놓은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법조문. 자, 중요한 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기억, 특히 기억이 왕별로 박혀 있을 거예요. 7번 완결권 행사기간 정함이 없어요. 그러면 괄호를 외우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 형성권은 특별히 법이나 당사자 약정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형성권은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그래서 완결권은 예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줘라. 10년 숫자예요. 10년. 자, 기억.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해줘야 돼요. 이 기간이 넘으면 무조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억. 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소수로 가요. 제척기간 지났죠? 이 단어가 보이면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중간 보지도 마. 제척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무조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중간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상대방이 설사 이 토지를 먼저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형성권,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니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법원이 주장하지 않아도 조사해야 할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것. 자, 8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 본계약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가등기는 누가 박아요? 채권자가 박는 거예요. 아까 채권 계약이죠? 그러면 둘 다 채권자란 얘기예요. 채권이니까 채권 보전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는 채권으로 이해돼요. 자, 이제 계약금 갑니다. 계약금. 오늘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주택을 좀 들어가요. 4교시에. 자, 계약금. 계약금은 한 문제짜리로 나옵니다. 보통 10% 걸죠. 매수인이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겁니다. 실제 걸어야 돼요. 그래서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다. 약정만으로 성립하죠. 낙상 아닌 요물이다. 자, 3번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입니다. 매매계약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걸겠지. 매매계약이 없다면 계약금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주, 계약금은 쫑. 자, 주종의 관계니까 기억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면 종놈인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같이 효력을 잃는다. 자, 4번 외워야 돼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꼭 같은 날짜 동시에 걸 필요는
없다.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자,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건 뭐다? 계약금이 아니라 환매특약이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가 환동이 그렇게 했나요? 환동이. 환매특약은 동시에. 하지만 계동이라고는 안 했어. 계약금 계약은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라 그건 환매특약이지 계약금 계약은 꼭 동시에 할 필요 없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안 헷갈려요. 환매특약은 동시에 해야 되지만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됩니다. 자 5번 매수인이 을이 항상 값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매수인 을이 계약금 5천만 원 주기로 했을 때 계약금 5천만 원 전부를 갑한테 주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전부 주기로 한 전부 들어와야 돼요. 자 기억이 별 3개. 자 그런데 자 봐요.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을이 미안해 나 지금 1,000만 원 밖에 없어. 일단 1,000만 원 받아. 내가 며칠 안으로 나머지 4천 줄게. 계약금의 일부만 들어온 케이스예요. 자 5천만 원 중 일부가 갑한테 들어왔어. 근데 갑이 이 매매 계약을 계약금 해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왼쪽 놈 수령자는 2배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이 일부 받은 2천만 원 아니 1천만 원의 2배인 2천만 원 돌려주면서 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받은 대본 판례예요. 기억. 매도인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1,000만 원, 5천만 원 중 계약금 일부의 동그라미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이 판례예요. 자, 매도인이 해지하고 싶을 텐데 매도인은 제가 실제로 받은 그 일부 금액 1,000만 원의 100, 2배, 2천만 원 돌려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실제 받은 일부 금액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 해제에 기본되는 기준되는 금액은 원래 주기로 했던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 일부 금액이 2배 2천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사례로 이해해요. 일부 받은 일부 판례예요. 자, 계약금이 걸려 있으면 6번 언제나 당신은 매매계약 했겠네요. 증거로서 작동 증약금. 자, 중요한 건 해약금이에요. 자, 해약금 갑니다. 해약금. 이제 여기서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1번. 매매 당사자 일방이 을이죠. 을이 갑과 매매계약 당시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명목으로 갑한테 교부했다면 자,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할 때까지 준 놈은 포기, 받은 놈은 2배 돌려주면서 이 매매계약 해제할 수 있다.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백상환 훈련하시고 그러면 교부자는 누구예요? 항상 을이겠죠. 수령자는 누구예요? 항상 갑이에요. 그래서 왼쪽 놈 매도인, 오른쪽 놈을 매수인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금은. 자, 2번.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특약 없어도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힘 해약금으로 추정. 왜? 법조문이 해약금에 있으니까 해약금. 자, 요건 1번. 여기서부터 잡아요. 계약금이 한 문제짜리 10년에 7, 8번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 2페이지밖에 안 되죠? 2페이지밖에 안 된다. 거기서 한 문제 나와요. 왼쪽, 오른쪽을 우리 기출 거의 90% 이상 전부예요. 여기만 달달달 하면 돼요. 자, 1번. 왼쪽 매도인이 이 매매계약 계약금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지가 받은 계약금 5천에 지돈 5천 보태서 계약금 2배 100 이행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표시만으로는 안 되고 2배 이행 제공해라. 지문 하나. 자, 지문 둘. 그런데 5천만 원에 지돈 5천 보태서 1억 100 주면서 해지하려는데 매수인 을이 수령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워요. 이거 정답 지문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받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자, 해지하는 시점 제한이 있죠. 2번. 당사자 두 놈 중 어느 한 놈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행 착수 전. 따라서 오른쪽 3번부터 갑니다. 3번. 왕별이죠. 넘버원. 이놈이 넘버원. 매도인 왼쪽 놈 갑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오른쪽 놈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면 을은 계약금 포기하면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자, 갑은 안 했어도 무슨 단어가 보여요? 중도금 지급. 자, 이 5글자가 보이면 중도금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무조건 갑이든 을이든 서로서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자, 봐요. 중도금 날짜가 6월 1일인데 중도금 날짜 전에도
이 이행기는 중도금 날짜예요. 중도금 이행기 전이라도 매수인들은 중도금 미리 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기억이에요. 자, 매수인이 오른쪽 을이 중도금 날짜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자, 왼쪽 놈 매도인은 계약금 100 상환하면서 이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죠. 그러면 항상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무슨 단어를 찾아라? 중도금 지급, 이 5글자만 찾으면 돼요. 중도금 지급했죠? 이행기 전은 보지도 마.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 아하, 중도금 들어왔구나. 그러면 주어가 매도인으로 나오든 매수인으로 나오든 주어도 상관없어. 이건 무조건 소수로 싸우면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 중도금 지급, 이것만 이행착수예요. 중도금이 들어오면 이행착수가 됐기 때문에 서로 갑이든 을이든 해지할 수 없다.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진도에 방해되는데, 자, 갑이 5월 1일에 팔았는데, 자자마자 뉴스가 떠가지고, 다음날, 막 아파트가 막 올라. 5억에 팔았는데, 갑은 미쳐버려. 다행히 계약금 5천만 원 받은 거야. 그래서, 자고 나니까 일주일 사이에 5억에서 10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이 계약금 해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5천에 내 돈 5천 보태서, 벌써 뭐 10억 됐는데 내 5천만 원 손해보지.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 입금이 된 거야. 중도금이 10만 원이 들어온 거야. 10만 원이. 중도금 3억 중 뭐야? 10만 원이 입금된 거야. 5월 10일 날. 갑이 뭔가 봤더니 이놈이 보냈어. 중도금 날짜가 6월 1일인데 장난 안 칠게요. 10만 원에 중도금 3억이라 할게요. 그냥. 중도금이 이 날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전화했죠. 야, 을, 너 임마 중도금 날짜가 아직 한 달에 남았는데 왜 벌써 중도금이야? 나 임마 계약금 해지할 거야. 그래서 계약금 해지한 거예요. 법원 갔죠? 소송 걸었겠죠? 자,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줄 수 있어요. 왜? 기한이익 폭이란 게 있어요. 미리 주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내가 1년 후 주기로 했지만 미리 줄 수 있죠? 중도금도 똑같아. 날짜 전에도 줄 수 있어요. 기한이익 포기한 거지. 그래서 중도금 날짜 전에도 중도금 줄 수 있고요. 중도금이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 이제 갑은 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중도금 날짜 기다리지 말고 앞에 오르면 매수인 빨리 중도금 쏘아버려야 돼. 다 쏠 필요 없어. 1,000원만 줘. 1,000원 주면 뺨 맞아. 10만 원 줘. 10만 원. 일부 지급도 중도금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3억 다 줄 필요 없어. 돈 백만 넣어버려요. 그러면 해제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게 이행기 전 중도금 지급 사건이에요. 어찌됐든 우리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이 5글자만 확인해. 중도금이 들어왔구나. 서로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기억니은 위로 가요. 기억니은 디귿. 매수인이 단순히 오른쪽 는 을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 했대. 자, 이행 준비는 착수가 아니겠죠. 따라서 아직 착수 전이니까 서로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소수로 싸움이에요. 자, 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계획입니다. 자, 계약금 우리 갑한테 줬어요. 관할 관청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왼쪽 놈 매도인은 계약금 2배 주면서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허가가 나왔어. 자, 서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로 끝나요. 왜?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잖아. 중도금 지급 5글자가 없으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예요. 자, 디귿. 매도인이 매수인 오른쪽 놈 을한테 이행 최고하고 돈 달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오른쪽 놈 매수인은 이 매매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중도금 지급 5글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중도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중도금이 안 들어왔으면 서로 해지할 수 있다예요. 결국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문이 뜨면 결정나요. 중도금 지급 5글자 보이면 해지할 수 없다로 끝나고 중도금 지급 5글자가 없으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니은이에요. 니은. 이걸 장난쳐. 허가가 나왔다면 이제는 해지할 수 없다. 액수. 허가가 나와도 해지할 수 있다. 소송이 들어와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요. 여기 허가가 나오든 소송이란 2글자가 보이든 무조건 해지할 수 있다예요. 왜? 지문 중에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할관청 허가는 자 이것까지 나와요. 이행착수 아닙니다. 허가는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이행착수는 오로지 중도금이야. 중도금. 중도금 들어왔다는 얘기만 없으면 허가란 단어가 보이든 소송이란 단어가 보이든 아무 상관없어. 다 해지할 수 있다야. 있다. 자, 효과.
서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계약금 해지의 경우 서로서로 돌려줄 원상회복 의무 이따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왕별이에요. 자, 계약금 해지하니까 상대방이 너 임마 채무불이행에 임마 손해배상이 이딴 갈 수 없어요. 자, 계약금 손해보면서 해지하는 게 계약금 해지죠.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채불 손배 청구할 수 없어요. 자, 합의 해지든 앞에 적어놔. 합의 해지든 계약금 해지든 절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특히 합의 해지가 더 잘 나와요. 이놈도 잘 나옵니다. 자, 3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 규정. 따라서 당사자 합의로 계약금 걸었어도 우리 해지하기 없기 이 규정 배제할 수 있다. 배제 특약 유효. 그래서 항상 계약법은 약정 유효 특약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갑과 을 사이에 계약금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매매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 자, 서로 계약금은 걸었지만 해제하기 없기 했죠? 그럼 해제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4번 계약금 걸어놨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나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로 날려버릴 수 있다. 채무불이행 동네죠. 동네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계약금 걸어져 있어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면 나는 법정 해제. 이 해제는 마지막 해제는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자, 하나 더해요. 위약금. 이제 위약금하고 맞출게요. 2분이면 돼. 자, 봐요. 계약금 5천만 원 걸면서 이렇게 특약을 걸어요. 어떤 특약을 거느냐? 만약 네가 불행하면 내가 준 5천에 네 돈 5천부터 해서 2배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만약 내가 채무불이행하면 내가 준 계약금은 네가 먹는 거야. 즉 위약이란 말이 나와요. 위약. 위약금이 뭐다? 계약을 위반. 즉 어느 한 놈 갑이든 을이든 계약을 위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을이 갑한테 준 계약금을 계약 위반 손해배상조로 뺏는 상대방한테 뺏기는 특약. 이게 바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는 해약금만 배웠죠. 지금 이제 동네가 바뀌어졌어요. 계약금의 세 번째 기능 위약금 기능이에요. 그러면 위약만 뚫어지게 해봐. 계약을 위반한 놈은 상대방한테 계약금 상당액을 뺏기기 특약. 이게 위약금 특약이에요. 매수인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이 5천 먹기. 매도인 네가 나한테 소유권 안 주면 내가 준 5천에 네 돈 5천부터 해서 1억 나한테 주기. 결국 갑이 5천만 원 손해보는 거죠. 이런 특약을 걸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작동된다고요. 그러면 어느 한 놈이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왼쪽 놈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너는 2배 주는 거야 을한테. 교부자 오른쪽 놈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너는 갑한테 뺏기는 거야. 이런 특약을 걸었다면 이 계약금은 무슨 특약이 걸려있다? 위약금 특약이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우리 법 조문에 해약금만이 있지 왼쪽 해약금 법 조문만이 있지 위약금이란 법 조문이 없어요. 법 조문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하면 나는 법정 해제하고 이 계약금을 뺏고 싶은데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걸려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서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합니다. 자,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을한테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이 매도인 갑에게 당연 귀속되지는 않아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위약금으로 계약금을 상대방이 뺏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걸려 있어야 돼요.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절대 갑이 뺏을 수가 없어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위약금이에요. 자, 위약금 1번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반 귀책 사유로 반드시 채무불이행이 나옵니다. 위약 채무불이행 시 수령자가 채무불이행하면 너는 2배 주는 거야 을한테. 교부자 오른쪽 놈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너는 갑한테 준 계약금 포기하는 거야. 이런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자, 위약금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성질인 거예요. 손해배상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읽으시고 예정은 보지도 마시고. 자, 2번이 별 3개예요. 매수인 오른쪽 놈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왼쪽 놈 매도인 갑은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합니다. 자, 을한테 받은 5천만 원을 뺏고 싶어. 뺏으려면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돼.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을한테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이 매도인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매도인은
계약금 못 뺐고요.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사 활동하실 때 모든 매매 계약에는 다 위약금 특약을 겁니다. 이거 걸지 않으면 난리 나요. 우리 국민들은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을 뺏는다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특약은 100%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특약상에 안 넣어버렸다. 멱살 잡혀. 의뢰인한테 멱살 잡혀. 그래서 모든 매매계약은 계약금 걸려있는 모든 매매계약은 이 특약 걸어요. 교부자 준놈이 포기하면 갑이 먹기, 왼쪽 놈 갑이 채무불이행하면 2배 돌려주기, 이 특약이 걸려 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뺏으려면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고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돼요. 오케이. 매매계약 비용 부담. 자, 1번 얘기하고 마칠게요.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분 부담, 절반씩 부담. 오케이. 감정 책량 비용이죠. 2번 등기 비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을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그 다음에 저당권 받기는 부상파할 때 저당권 말소 비용은 갑이 말소합니다.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등기 비용은 매수인. 저당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 균분 부담 아니에요. 절반씩 부담 아니에요. 절반씩 부담하는 건 감정 비용, 책량 비용. 우리 시험에 나온 애들이에요. 다. 그래서 1번이 가장 중요하고 2번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하실 분만 하시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매매 임대차 마치고 주택까지 들어갈 거예요. 주택까지 조금 들어가야 마지막 주에 조금 편해요. 특별법 양이 좀 많아서. 자, 오늘 오후 시험은 해제까지 나왔습니다. 해제까지 잘 보시고. 그래요. 다음 주에 봬요.